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견의 고민을 풀어주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우디의 행동 개선을 위해 그가 달려갑니다. 오늘도 비장함을 장착하고 광란의 우디를 잡으러 설 전문가. 오늘 솔루션도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랜만에 만나는, 오랜만이네. 조금만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야, 너 장난 아니다. 저 줄 한번 줘보세요. 줄 한번 줘보세요. 예? 아니 우디가 이렇게 공격성이 강한데 줄을 달라니요.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될 텐데. 줄 주세요. 괜찮아요. 짧게 해서 주세요. 짧게 해서. 네. 뭐 가방 다 물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드디어 줄을 건네받은 설 전문가. 우디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설쌤, 조심하세요. 머리 가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뭐야, 왜 조용해졌지? 더 멀리 가보세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너무 신기해. 쟤 왜 저래? 그리고 보호자가 더욱 멀어지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얌전하다 못해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네, 딱 보여요. 어떤 아이인지. 네, 어떤 아이인지 지금 딱 보여서요. 순한 양이 된 우디가 너무나도 어색한 보호자.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딱 들어오는 순간 느껴졌어요. 우디가 저한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잠깐이지만 저한테는 많은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딱 저한테 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해봤는데, 네,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딱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디의 교육을 위해 가족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데요. 우디가 저렇게 좀 분리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분들이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우디 편 들어준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무시하기. 아셨죠? 빨리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좀 사연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영상을 보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우디는 외부인이 왔다 하면 동네 떠나가라 짖으며 달려들곤 했는데요. 쬐끔한 게 정말 무섭게 악을 써댔습니다. 아니 무슨 짖는 소리가, 저는 처음에 이거 강아지 소리가 아닌데 무슨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저런 목소리를 내나요? 사육을 당해서. 와, 방금 영상 중에 딱 보고, 이런 거 없으세요? 약간 느껴지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서. 내 목소리에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요? 아니요? 엄마한테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디의 행동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를 쳐다보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우디가 뭐라고 보호자님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같으세요? 내 편 대달라고. 그쵸. 내 편 대달라고. 아니면, 나 잘했어? 내 뒤에 있는 거 맞지? 계속 내 뒤에 있는 거 맞지? 하면서 확인을 계속하고, 나 잘했는지 확인하고, 이리 오라고 그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죠? 이리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그냥 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항상 보호자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뒤에 있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우디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공격성을 잘한 행동이라고 잘못 생각해왔던 거군요. 지금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아프고 나서. 아프고 나서부터. 네. 어릴 적 우디는 독성 물질을 주워 먹고 죽다 살아났었죠. 저 정도면 되게 심각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입원하고 나서부터 되게 공격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한 10개월 때부터. 그쵸. 왜 병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병원 뒤부터 나타났으니까. 병원만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팠을 때랑 개충기가 너무 겹쳐버렸어요. 꼭 아프지 않더라도 개충기 시기에 성격이 180도 바뀐 하루아침에. 진짜로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란 게 벨소리 나면 막 좋다고 사람 온다고 좋다고 뛰어나가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벨소리 나면 막 공격적으로 바뀌고, 우디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조금 예민한 감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도 그랬듯이 어린 나이까지는 그것을 참고 표현 안 하거나 그냥 내재되어 있다가 개충기 시기가 딱 오는 순간에 아팠고 입원했고 이런 게 기폭제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성성숙 시기에 보통 빠르면 6, 7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까지를 우리가 개충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고 싫음이 명확하게 생기게 되고 이 시기에는 단 한 번의 트라우마로 행동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개충기 시기 때 칭찬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디 같은 경우는 개충기 시기에 실수로 독극물을 섭취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을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교육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공격적 증상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디의 문제 행동을 보면 가장 큰 건 우리가 동맹공격성이라고 해요. 동맹공격성. 보호자와 동맹을 형성하고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만 보이는 공격성. 딱 가장 개충기 시기에 혼자 있고 아프고 이러다가 그걸 회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주셨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신경 써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가족들만 믿는 상황은 더 강해졌을 거예요. 룰 없이 그냥 다 되니까. 그리고 내 뒤에는 항상 거대한 내 백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해도 돼.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술 주세요. 괜찮아요. 우디는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만 보이는 동맹 공격성이었는데요. 엄마 보호자와 멀어지니 동맹이 끊어지고 믿었던 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곧바로 설 전문가에게 공격을 멈췄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번엔 산책 문제를 살펴볼까요? 우디는 흥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며 난리법석이었는데요. 지금도 시끄러워요. 아이고. 아니야, 어디. 전쟁일 것 같은데? 전쟁이에요, 정말. 그리고 바퀴 달린 것만 보면 달려들며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왜 그랬던 거죠? 바깥 환경에 대해서 불안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다. 그럼 바깥을 싫어한다는 건가요? 소리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이 바깥 환경 자체가 싫어요. 소리랑 바퀴 예민한 것들. 바퀴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굴러가는 거에 위협을 당했다거나. 제 생각에 입원실에 있을 때 어떤 기계 소리 같은 거에 좀 예민해지지 않았을까? 아마 병원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 나는 소리들은, 입원했을 때 나는 소리들은 산소, 아마 지금 저렇게 혈변을 하고 이 혈액성 구토를 하고 했으면 산소도 막 계속 틀어주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런 소리들은 오히려 백색 소음에 좀 더 가까워요. 백색 소음. 그런 비 내리는 소리나 일부러 강아지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리도 틀어놓기도 해요. 우디 입장에서는 바퀴 소리나 뭔가 그런 소리들이
그냥 내가 원래부터 싫었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들이 낮은 소리를 좀 싫어해요. 강아지들이 많이 하는 한 짖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저리 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뭔가 예민한 아이인데 움직이면서 이런 게 굴러가면서 그런 낮은 소리가 나고 이러면 상당히 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디는 바퀴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이 소리도 이렇게 높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낮은 소리죠. 제가 보기엔 움직임과 소리가 합쳐지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든 소리에 다 그래요. 모든 소리. 청소기도 당연히 그러겠죠. 낮은 소리에 움직이잖아요. 평소에 그런 예민한 성격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싫어할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런 소리들이.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뿐 아니라 예민한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식습관. 사료를 갈아 물에 개어 죽처럼 먹어야 할 만큼 우디는 주의가 필요했다는데요. 아픈 이후 딱딱한 사료 한 알만 먹어도 거품토를 할 정도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고 꼭 해봐야 되는 검사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추측만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촬영 전에 검사를 받도록 제가 해드린 거였고, 사실 설쌤의 제안으로 우디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리 병원을 찾았는데요. 각종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디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우리 우디 괜찮은 건가요? 우선은 병원 진단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우선은 지금 우디의 딱딱한 걸 먹으면 토하는 건, 우디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과연 우디의 진단명은? 2부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사실. 100%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치료가 될 수 없다는 독극물 트라우마로 인한 우디의 현재 상태. 저런 거는 수술은 안 되나 보죠. 제 뒤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설 전문가는 독한 녀석 우디의 광기를 잠재우고 솔루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보세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2부가 곧 시작됩니다. 채널 본드. 잠깐 딴 데 그리마 제발 부탁해 플리즈. 외부인만 왔다 하면 사납게 달려들고 산책 때도 흥분해서 난리법석인가 하면 여러 소리에도 까칠하게 반응하는 녀석. 그리고 산책 시 독성 물질을 주워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우디. 이제 사료 한 알만 먹어도 거품토를 하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우디의 검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선은 병원 진단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우선은 지금 우디의 딱딱한 걸 먹으면 토하는 건 과연 우디의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식도 협착증이에요. 식도 협착증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설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식도를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식도 안쪽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데요. 식도 아래쪽 부분에서 더 이상 내시경이 진행이 안 돼요. 어떡해. 구멍이, 식도가 너무 좁혀져 있어서 보통은 식도라는 곳은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원래는 밥을 안 먹을 때 이렇게 쏙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먹으면 막 이렇게까지도 커져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되게 조그맣게, 굳어 있어요? 네, 굳어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맣게.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이 너무 작게 내시경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구멍이 좁아져서 굳어져 있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쌓이는 거예요. 내려가질 못하고. 우리가 그때 아팠을 때 독국물을 먹고 토를 하면서 식도에 염증이 생겼고 그 식도 염증으로 인해서 구멍이 되게 작게 엉겨 붙어버린, 그래서 식도 협착이 생긴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우선은 치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유동식으로 줘야지만 토를 안 하고 잘 버텨낼 거예요. 저런 거는 수술은 안 되나 보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 구멍 안에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이 있어요. 100%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그래도 한번 딱딱한 것도 먹어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치료하는 것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보호자가 멀찌감치 떨어져 신경 쓰지 않으니 우디가 어느새 조용해진 것 같은데요. 저런 모습 보셨어요? 손님들 왔을 때? 네. 보호자님들이 잘못했을 때 눈빛만 걷어도 우디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예요. 우리가 룰을 정해주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이런 것만 꾸준히 해줘도 우디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디는 보호자만 뒤에 있으면 그 백을 믿고 외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맹 공격성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희가